대우건설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대우건설 종목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대우건설이 연일 답답한 흐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마주한 소식은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뉴스가 아닙니다. 체코와 베트남을 잇는 거대 원전 프로젝트의 시공 주도권이 우리 손에 들어오고 있거든요. 오늘 이 소식들이 중요한 이유와 앞으로 대우건설이 다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근거를 지금부터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가가 많이 빠진 대우건설이 지금 가장 강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시장은 지금 당장의 변동성에 겁을 먹고 있지만 진짜 투자자는 건물의 뼈대가 얼마나 튼튼한지를 봅니다. 조 단위 수주가 임박했다는 건 이미 건물의 지하주차장 공사가 끝나고 골조가 올라가기 시작했다는 증거 아닐까요? 이 숫자가 주는 무게감을 이해한다면 지금의 흔들림은 기회로 보일 것입니다. 오늘은 대우건설의 미래를 결정지을 세 가지 설계도를 같이 확인해 볼 거예요. 첫째, 원전 수주라는 거대 엔진이 어떻게 매출의 물기를 바꿀까요? 둘째, 저마진 건축에서 고마진 플랜트로 넘어가는 골조의 변화는 무엇일까요? 셋째, 글로벌 원전 특수라는 거대 부지를 대우건설이 어떻게 점령하고 있을까요? 이 거대한 공사 현장의 내부를 지금부터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도 뉴스에서 데이터 센터와 AI 열풍 때문에 전기가 부족하다는 이야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전 세계가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거대한 배관을 찾고 있는데 그 정답이 바로 원전입니다. 대우건설이 이 거대한 배관 공사의 설계와 시공을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시장의 판이 바뀌면서 대우건설의 가치도 함께 변하고 있습니다. 체코 두코바니 원전 프로젝트가 대우건설에게 왜 중요할까요? 단순히 공사 하나를 따내는 게 아니라 팀코리아의 시공 주관사로서 전 세계 원전 시장의 현장 소장직을 맡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조 단위 프로젝트의 본 계약이 도장을 찍기 직전인데 이 계약이 실적에 꽂히면 대우건설의 기초는 얼마나 더 단단해질까요? 원전은 곧 대우건설의 새로운 심장이 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얘기냐면요. 단일 프로젝트로 조 단위 매출이 발생하는 건 건설사에게 엄청난 장비 지원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수치가 증명하는 이 2조 원 이상의 잠재력은 대우건설의 매출 곡선을 어떻게 바꿀까요? 단순히 규모만 큰 게 아니라 원전이라는 특수 공정은 마진 자체가 일반 건축보다 훨씬 높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수익의 질 자체가 달라지는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사업 구조상 대우건설은 지금 낡은 외벽을 뜯어내고 최첨단 에너지 플랜트라는 금색 골조를 세우고 있습니다. 일반 아파트 공사보다 기술 장벽이 훨씬 높은 원전 사업은 경쟁사들이 쉽게 들어오지 못하는 든든한 방어벽이 되거든요. 우리가 일상에서 보는 아파트 분양 수익보다 원전 한 기를 짓는 금액이 훨씬 더 크다는 거 알고 계세요? 대우건설은 지금 가장 돈이 되는 길로 도로를 닦고 있습니다. 지금 대우건설의 주가가 싸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건물의 실제 가치는 강남 빌딩급인데 시장의 오해 때문에 지금은 마치 공사장의 가림막 뒤에 가려진 낡은 건물 취급을 받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원전이라는 강력한 자산을 가졌음에도 주가가 바닥에 머물러 있다면 이건 명백한 설계 오류 아닐까요? 시장이 대우건설의 실제 조감도를 확인하는 순간 주가는 제자리를 찾을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요. 대우건설이 건축 부문에서 영업이익률을 꾸준히 높여왔다는 사실입니다. 어려운 시장 환경에서도 내실이라는 튼튼한 시멘트를 발라온 결과인데 이 기초 체력이 원전 수주와 결합하면 어떤 폭발력을 낼까요? 내부적으로 이미 수익을 낼 줄 아는 근육이 길러졌기 때문에 큰 사업이 들어왔을 때 소화력이 압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실이 곧 실력입니다. 그렇다면 왜 다른 건설사가 아닌 대우건설이어야 할까요? 대한민국에서 원전 시공 경험과 팀코리아의 주도권을 동시에 쥔 기업은 손에 꼽을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이제 막 설계도를 그릴 때 대우건설은 이미 현장에서 장비를 돌려본 베테랑 현장 소장과 같습니다. 이 압도적인 경험치라는 자재는 돈으로도 살 수 없는 대우건설만의 전매 특허입니다. 베테랑의 기술력은 결코 배신하지 않습니다. 물론 좋은 면만 있는 건 아니에요. 해외 원전 사업은 국가 간의 계약이다 보니 정치적 풍랑에 따라 공사 일정이 조금씩 밀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리스크가 실제로 터지면 대우건설이 무너질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미 체코와는 우선 협상 대상자 지위를 굳혔고 베트남 등 플랜트 수요는 줄을 서 있는 상태라 잠시 비가 내려 공사가 멈추는 정도의 일시적 현상일 뿐입니다. 두 번째 리스크는 시멘트나 철근 같은 원자재 가격이 요동치는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우건설을 주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마진 단순 건축이 아니라 고부가 가치 원전으로 사업의 골조를 바꾸고 있기 때문에 자재비 상승의 충격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완충지대를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위기를 넘길 수 있는 방패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딱 세 줄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원전 수주는 대우건설의 매출 지도를 바꿀 거대 엔진이다. 둘째, 사업 구조는 저마진에서 고마진으로 뼈대를 바꾸는 중이다. 셋째, 주가 수준은 모든 악재를 반영하고 바닥 다지기를 끝냈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신다면 대우건설의 진정한 가치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대우건설에서 눈여겨봐야 할 변곡점은 뭘까요? 첫째는 체코 원전 프로젝트의 정식 본계약 도장이 찍히는 순간입니다. 둘째는 베트남 원전 입찰에서 대우건설의 이름이 가장 먼저 불리는 소식이 되겠죠. 이 두 사건은 대우건설이라는 건물이 완공되었을 때 얼마나 화려할지를 증명하는 확실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완공식을 차분히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대우건설에 대한 모멘텀과 리스크 측면은 이쯤에서 설명을 드리겠고요.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한 내용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엄청난 이야기 하나만 드려볼게요. 최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많이 오른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시총 1위 삼성전자는 단기간에 무려 4배가 올랐고 20만 원 하던 SK하이닉스는 100만 원까지 무려 5배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전문가들은 아직도 더 상승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HBM 때문에 오른 거 아니야? 아직 더 오를 게 있어? 여기서 하나만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이 HBM 때문에 올랐다는 말,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진짜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지금 시장이 주목하는 건 HBM 그 너머에 있습니다. 지금 삼성이 수조 원대 자금을 쏟아붓고 있는 기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유리기판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 알려지지 않은 어떤 한 기업이 유리기판의 게임 체인저로 조용히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미 삼성의 막대한 자본이 이 기업으로 흘러들어가고 있고 AI, 반도체, 2차 전지까지 세 가지 테마가 동시에 엮여 있습니다. 최근 시장만 봐도 테마가 너무 빠르게 바뀌잖아요. 그런데 이 종목은 세 가지 테마가 동시에 묶여 있어서 꾸준한 상승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 지금 엔비디아, 인텔, 구글의 가장 큰 고민이 뭔지 아세요? AI 성능은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만큼 열도 어마어마하게 뿜어낸다는 겁니다. 성능이 올라갈수록 발열도 함께 올라가는데 기존 반도체 구조로는 이제 그 열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능의 한계가 아니라 열의 한계에 막혀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와 삼성이 긴밀하게 협력을 논의하고 있는 거고 AMD 수장까지 직접 방한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삼성이 세계 최고 실력이라고 자부하는 이 기업의 주가는 아직 바닥입니다. 왜일까요? 세력들은 절대로 아무 때나 주가를 올리지 않습니다. 항상 남들보다 먼저 오랜 시간 매집을 하고 그 다음 재료가 시장에서 부각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본격적인 상승세를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유리기판이라는 초강력 재료를 가지고 있고 삼성의 거대 자금이 빠르게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한번 움직임이 시작하면 절대 이 가격대엔 못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름 돋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추천드렸던 원익홀딩스 기억하시죠? 똑같이 바닥권에서 횡보하며 장기 매집이 시작됐고 거래량이 본격적으로 튀어오르기 시작하더니 무려 8배 넘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도 보면 어떻습니까? 바닥권에서 횡보하며 오랜 시간 매집이 진행됐고 거래량이 중간중간 강하게 튀어올랐습니다. 그렇다는 건 이 종목도 원익홀딩스만큼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의미이고 거래량 볼륨이 원익홀딩스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 이상의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급도 한번 보세요. 외국인과 기관들은 쉬지 않고 매수하고 있는데 개인들만 매도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메이저 세력의 수급 패턴입니다. 게다가 최근 들어 기관들과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점점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머지않아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정말 많은 고민 끝에 세력 매집주를 구독자분들께 100% 무료로 공개를 해드릴 거니까요. 대신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지금 화면에 제 개인 번호 잠시 보이시죠?
여기 있는 번호로 매집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추천드린 종목들 다들 기억하시죠? 원익홀딩스 8배. 이 수익을 가져가신 분들의 공통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먼저 알았다는 겁니다. 오늘 소개드리는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차트는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은 조용히 담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는 순간 지금 이 가격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종목명과 목표가 그리고 매수 전략까지 정리된 자료를 저희 구독자분들께 바로 보내드릴 거니까요.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이 두 가지만 눌러주시고 상단에 제 개인 번호로 매집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서 수익의 차이는 결국 기회를 알아봤을 때 시도했느냐, 그냥 지나쳤느냐에서 갈립니다. 그러니까 저희 구독자분들은 이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